여러분 안녕. 오늘은 과학 보충단원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5분 정리 해볼 거예요. 과학 과목 역시 빨간색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보충단원 생물과 환경 생각보다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생태계입니다. 파트 1 주요 키워드로는 생태계, 생물요소, 비생물요소, 또 생물요소의 분류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을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숲, 연못, 강, 바다 모두 생태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요소는 생태계 안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생물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식물,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물 요소예요. 비생물 요소는 생태계 안에서 살아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공기, 햇빛, 물, 온도, 바람 등등이 전부 비생물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볼 건데요. 분류에서는 분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류 기준을 양분을 얻는 방법으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이 방법으로 분류를 했을 때 하나, 생산자, 둘, 소비자, 셋, 분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보면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식물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흡수하는 녀석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모두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가 조금 헷갈릴 텐데요. 분해자는 죽은 생물과 배출물을 분해하여서 양분을 얻는 녀석들을 말합니다. 이 예시, 곰팡이, 세균, 버섯 등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 동물은 쉽잖아요.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분해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태계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 먹이 관계입니다. 다양한 먹이 관계를 보시고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 평형이 있습니다. 먼저 먹이 사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이 바로 먹이 사슬인데요. 보시면 벼를 메뚜기가 먹고 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또 이 개구리를 뱀이 먹고 뱀을 매가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진 먹이 관계를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이 사슬처럼 매가 뱀만 잡아먹고 뱀은 개구리만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은 끊임없이 다른 먹이 사슬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물처럼 된다면 그것이 바로 먹이 그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먹이 그물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다양한 먹이 사슬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자, 이렇게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과 달리 여러 방향으로 먹이의 관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먹이의 관계가 피라미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맨 아래 생산자 라인이 아주 넓게 깔려 있습니다. 대체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먹고 자란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은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은 맨 위에 최상위 포식자인 3차 소비자까지 있는 모습을 이 생태계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아셔야 하는 건 수와 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에 따른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의 형태 잘 기억하시고요. 방금 보셨던 생태계 피라미드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생태계에서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된다면 그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매우 안정된 상태죠. 그 생태계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자연적인 이유와 인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시면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화산,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즉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댐 건설, 도로 건설, 건물을 올리고 간척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먹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럼 우린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 서식지 그리고 적응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서식지와 적응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식지는 간단합니다. 생물이 사는 곳이 서식지예요. 물고기가 사는 곳, 강, 바다가 서식지고요. 다람쥐가 사는 곳, 들판, 숲 다 서식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것은 서식지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적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생김새로 적응하는 경우, 두 번째, 생활 방식으로 적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생김새로 적응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는 이것이죠. 귀여운 사막여우 그리고 북극여우. 이 사진 참 많이도 봤을 텐데요. 이 둘은 둘 다 여우지만 사는 서식지가 매우 다릅니다. 요 녀석은 사막, 요 녀석은 북극에 살죠. 같은 여우지만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이유, 바로 각각의 서식지에 맞게 적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선인장과 밤소희는 둘 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졌는데요. 이건 역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김새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생활 방식으로 적응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철새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온에 맞게끔 지역을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고, 또 몇몇 동물들은 겨울에 맞게 적응하기 위하여 겨울잠을 자는 이런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적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요. 환경오염 관련된 얘기는 사회 2단원에서 우리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 때문에 아마존 숲이 망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얘기 쭉 나온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보충 단원인 생물과 환경 단원도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 단원이 은근히 좀 외울 게 많아요. 자,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외우셔서 활용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안녕.